송원재 TV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죠. 이런 전직 법무부 장관 3명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꺼려하고 좀 민주당에서는 좀 잠잠하게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반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는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탈바꿈하는데,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가장 도우미들이 아니냐 이렇게 꼽혀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반기고 민주당에서는 꺼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조국은 자신의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에 자신은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니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국이 갈 길은 정치밖에는 없다. 추미애는 원래 배운 게 정치밖에 없고요. 박범계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손사래를 쳤죠. 한동훈과 전면전을 벌이는 부분 모두 피했는데 할 수 없이 박범계가 나섰는데, 박범계는 실력에서 자질에서 한동훈에게 완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조국으로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에게 국민들의 기대가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도움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등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정권 교체의 정당성,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이 정치 구도를 다시 문재인 정권의 부당, 윤석열 정권의 정당, 이런 구도로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는. 그 다음 두 번째, 조국, 추미애, 박범계의 정치적 자질입니다. 더 큰 것은 이 세 사람이 강성 지지층을 얻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얻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자질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 주장들이 상당히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판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의전 관계자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 또 지금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천공이나 건진법사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의전은 펠로시 측에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화통화, 40분에 걸친 전화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것은 중국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부분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잠깐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화통화 40분 동안 전화통화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조국이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하는데 민정수석실 없어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로 넘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런 지적은 그냥 해보는 지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아직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자질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잠잠하다가 조국도 잠잠했죠.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지난달부터 추미애가 거의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주로 지적하는 것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할 거리가 없습니다. 탄핵은 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탄핵 주장을 합니다. 역풍이 불게 되죠. 추미애의 정치적인 판단력이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다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굉장히 무뎌진 정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박범계는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처참하게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역시 무슨 준비다, 공부다,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자질 부족이다. 자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한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다. 좀 떨어졌다. 이런 기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전면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건 정치 구도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당, 윤석열 정부의 정당 그런 구도가 짜여질 수 있다. 또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정치 언행, 정치 메시지로 인해서 자질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 하나는 김경수가 사면에 포함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부분인데 김경수 사면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김경수를 사면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재명은 어차피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부분은 제가 뭐 조목조목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국과 추미애와 박범계가 등장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